최순실 씨하고 한때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김기춘 전 실장의 재판 전원이요. 한 보도에 의해서 나왔는데 잠깐 귀를 의심했던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. 김기춘 전 실장, 왕 실장으로 군림했던 이분이 재판이 늦어지면 저녁밥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던데 이게 맞다면 참 시절무상이겠습니다. 아니 실제로 구치소는 딱 그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지나면 밥을 못 먹습니다. 아, 넘기면 따로 안 주시나요? 예, 따로 안 줍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재판이 늦어지게 되면 항상 재판장이 교도관들한테 네. 뭐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, 지금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느냐, 아니면 여기 이 법원 검찰청에는 거기서 먹을 수 있냐 항상 그 확인을 합니다. 근데 네. 안 먹이고 들여보내면 굶어야 됩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건 현실입니다. 저는 김기춘 전 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. 다른 분들도 저런 케이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. 대한민국이 아무리 죄가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검찰이 구치소가 네. 한 사람의 인격을 갖다 보장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김기춘 전 실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구치소 들어가서 밥 굶는 분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식사를 굶게서는 안 되겠죠. 그런데 어쨌든 김기춘 실장의 그동안 모습들을 본다면 네.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뭐 공안 사건을 담당해왔던 그런 경력들 그리고 항상 그런 권력에 네. 항상 힘이 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. 네.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민주주의적인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심했던 것. 그리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그런 국정에 대해서 완전히 팽개치고 국정농단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이를 방조하면서 국정 전체를 사실상 농단했던 핵심 역할을 김기춘 실장이 했습니다. 저는 뭐 굶는 문제도 당연히 뭐 이제 잘 지켜져야 되겠지만 식사를 줘야 되겠죠. 그러나 본인이 했던 그런 역할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는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저 모습이 사실상 더 좀 안타깝고 가련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혹시나 부인이나 측근을 통해서 김기춘 전 실장의 전원 골든타임이 40분 옥사할 수도 있다. 그리고 안 돌아가신 것만 해도 기적이라는 말들이 나왔는데요. 변호사님 어떤가요? 지금 오늘 취재 결과 법조계 관계자가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주로 TV 시청을 하신다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있는 모양이죠. 뉴스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하던데요. 실시간으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네. 구치소에 편집을 해서 보냅니다. 그래서 네. 바로바로 그걸 안 되는데 뉴스도 이제 골라서 보내죠. 그야말로 네. 교화에 좋도록. 아. 근데 김기춘 실장이 나이가 지금 우리나라 79이고요. 그렇죠. 심장에 7개 스텐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막히면 죽는 건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나이도 많고 그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건 맞고요. 그래서 그 아래에서 아마 이렇게 우리 1인실 보면은 네. 독방에 보면 책상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나오는데 지금 김기춘 실장이 있는 데는 책상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뭐 글을 쓰려고 그러면 엎드려서 써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는 건 TV 시청 정도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. 네. 집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요. 그리고 네.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아직 제형 법정주의에서 아직 유죄가 판명난 게 아닌데 밥은 줘야죠. 늦게 끝나더라도. 아니 그걸 좀 챙겨놨다가 교도소에서 밥도 굶으면 그 사람 약 먹고 혈압약 먹고 그래야 되는데 위장이 상해가지고 오래 버티겠어요? 그 네.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. 대부분의 경우 재판장하고 또 이제 재판에 들어온 검사가 같이 의논해서 절대 밥은 안 굶기도록 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서 굶은 모양입니다. 그거 굶기면 안 되죠, 당연히. 이분들이 사는 법 국민들이 착잡하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소식들일 것 같습니다. 조윤선 전 장관,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영어의 몸이 됐는데요. 이제 문체부 공무원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당시에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아이고 이 정도였느냐는 의외라는 반응을 이게 아이고 이 정도였느냐가 무슨 뜻으로 이 정도라고 얘기한 걸까요? 그러니까 이 조윤선 전 수석이고 전 장관이죠. 이분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갔을 때 전임 수석으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처음에는 웃으면서 듣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.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할 때도 문방에서 일했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문화를 사랑했던 분인데 이 정도로 심했나? 본인의 가치관과 많이 다를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블랙리스트 참여에 문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본인으로서는 부인하고 싶었겠죠. 그리고 밑에 직원들과 김정은 전 문체부 과장 같은 증언을 보면 당연히 조윤선 전 장관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청문회에서 그렇게 나는 모른다,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는 걸 보고 다들 놀랐다는 겁니다.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. 그런데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것인데 어쨌든 물론 본인 생각으로는 공인으로서 거짓말 일부러 했는지는 모르겠으나
조윤선 전 장관을 알던 많은 분들은 문화를 사랑하는 조윤선을 아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속으로 착잡할 겁니다. 근데 그 조윤선 전 네. 장관의 경우에는 변호사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 정도의 네. 법률적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이게 바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이전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고 또 뭐 이른바 좌파 척결 또 좌파 문화예술단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그 전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고 네. 본인이 또 청와대에 있을 때 일부 관여한 바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에 그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갖고 와봐 이렇게 된 거겠죠. 상황을 추정해 보면 갖고 와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?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청와대에 있을 때나 얘기를 들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과장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 10,000명 정도 들어있는 거 보니까 그때 본인이 느꼈던 것보다는 적었다.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볼 때 네. 이미 그 이전부터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도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. 묵인한 상황이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알고도 그걸 왜 없애지 않았느냐. 뭐 그 정도 지금 뭐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블랙리스트 문제는 법리상은 다툴 여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다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지원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에 따라 갖고 그게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. 그 앞으로 이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. 네. 하면 김기춘 전 실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구치소 들어가서 밥 굶는 분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식사를 굶게 해서는 안 되겠죠. 그런데 어쨌든 김기춘 실장의 그동안 모습들을 본다면 네.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뭐 공안 사건을 담당해왔던 그런 경력들 그리고 항상 이 그런 권력에 네. 항상 힘이 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. 네.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민주주의적인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심했던 것. 그리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그런 국정에 대해서 완전히 팽개치고 국정농단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이를 방조하면서 국정 전체를 사실상 농단했던 핵심 역할을 김기춘 실장이 했습니다. 저는 뭐 굶는 문제도 당연히 뭐 이제 잘 지켜져야 되겠지만 식사를 줘야 되겠죠. 그러나 본인이 했던 그런 역할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는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저 모습이 사실상 더 좀 안타깝고 가련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혹시나 부인 최순실 씨하고 한때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김기춘 전 실장의 재판 전원이요. 한 보도에 의해서 나왔는데 잠깐 귀를 의심했던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. 김기춘 전 실장, 왕 실장으로 군림했던 이분이 재판이 늦어지면 저녁밥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던데 이게 맞다면 참 시절무상이겠습니다. 아니 실제로 구치소는 딱 그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지나면 밥을 못 먹습니다. 아, 넘기면 따로 안 주시나요? 예, 따로 안 줍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재판이 늦어지게 되면 항상 재판장이 교도관들한테 네. 뭐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, 지금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느냐, 아니면 여기 이 법원 검찰청에는 거기서 먹을 수 있냐 항상 그 확인을 합니다. 근데 네. 안 먹이고 들여보내면 굶어야 됩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건 현실입니다. 저는 김기춘 전 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. 다른 분들도 저런 케이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. 대한민국이 아무리 죄가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검찰이 구치소가 네. 한 사람의 인격을 갖다 보장해야 되는데 그렇다. 정도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. 네. 집필이 사실상 그 어렵기 때문에요. 그리고 무엇보다- 네. 가장 중요한 게 그 아무리 아직 제형 법정주의에서 아직 제가 유죄가 판명난 게 아닌데 밥은 줘야죠. 늦게 끝나더라도. 아니 그걸 좀 챙겨놨다가 교도소에서 밥도 굶으면 그 사람 약 먹고 혈압약 먹고 그래야 되는데 위장이 상해가지고 오래 버티겠어요? 그 네.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. 대부분의 경우 재판장하고 또 이제 그 재판에 들어온 검사가 거기서 의논해서 절대 밥은 안 굶기도록 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서 굶은 모양입니다. 그거 굶기면 안 되죠, 당연히. 이분들이 사는 법 국민들이 착잡하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소식들일 것 같습니다. 조윤선 전 장관,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영어의 몸이 됐는데요. 이제 문체부 공무원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당시에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아이고 이 정도였느냐는 의외라는 반응을 이게 아이고 이 정도였느냐가
무슨 뜻으로 이 정도라고 얘기한 걸까요? 그러니까 이 조윤선 전 수석이고 전 장관이죠. 이분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갔을 때 전임 수석으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처음에는 웃음이 있었다, 나중에는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.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할 때도 문방에서 일했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문화를 사랑했던 분인데 이 정도로 심했나? 아마 본인의 가치관과 많이 다를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블랙리스트 참여에 문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본인으로서는 부인하고 싶었겠죠. 그리고 밑에 직원들과 김정은 전 문체부 과장 같은 증언을 보면 당연히 조윤선 전 장관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청문회에서 그렇게 나는 모른다,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는 걸 보고 다들 놀랐다는 겁니다.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. 그런데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것인데 어쨌든 물론 본인 생각으로는 공인으로서 거짓말 일부러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윤선 전 장관을 알던 많은 분들은 문화를 사랑하는 조윤선을 아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속으로 착잡할 겁니다. 근데 그 조윤선 전 네. 장관의 경우에는 변호사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어떤 부분에서 이나 측근을 통해서 김기춘 전 실장의 전원 골든타임이 40분 옥사할 수도 있다. 그리고 안 돌아가신 것만 해도 기적이라는 말들이 나왔는데요. 변호사님 어떤가요? 지금 오늘 취재 결과 법조계 관계자가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주로 TV 시청을 하신다고요.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있는 모양이죠. 뉴스를 집중적으로 근데 본다고 하던데요. 실시간으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네. 구치소에 편집을 해서 보냅니다. 그래서 네. 바로바로 그거는 안 되는데 뉴스도 이제 골라서 보내죠. 그야말로 네. 교화에 좋도록. 아. 근데 김기춘 실장이 나이가 지금 우리나라 79이고요. 그렇죠. 심장에 7개 스텐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막히면 죽는 건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나이도 많고 그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건 맞고요. 그래서 그 아래에서 아마 이렇게 우리 1인실 보면은 네. 독방에 보면 책상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나오는데 지금 김기춘 실장이 있는 데는 책상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뭐 글을 쓰려고 그러면 엎드려서 써야 되고 아.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는 건 TV 시청